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오늘 일단 어느 5.18 유공자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정보를 준 분이 비밀을 요구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신원을 밝히면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서 이야기를 해서 새어나간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간 지금 이 5.18 유공자 이분은 광주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 민주화 운동 비슷한 것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남 출신의 행정고시에 합격한 직업 행정관료이고 장관까지 역임했는데 광주는 물론이고 호남 어디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이분 경력을 아무리 뒤져봐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의 친척이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거하고 도저히 그 관련을 맺을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너와 네 후손들이 특권을 누리고 싶으면 이거 받고 우리에게 협력해. 이런 용도로 뿌린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정도면 광주 사람들 알면 대폭발할 수준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이제 보통 살인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리얼 킬러,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그러니까 강호순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이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좀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예를 들자면 특히 정치인이나 성직자로 성공한 사람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라는 책의 서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것은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스스로의 감정 조절에 능숙해서 사람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영혼을 약탈하는 데 천재적이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주목받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하고 종교인들을 갖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10가지 정도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 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갖다 모두 가진 게 아닙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일부만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1.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능숙하다. 3. 약속을 깨는 일이 빈번하다. 4.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한다. 5. 친구나 동료 사이를 이간질로 갈등을 일으킨다. 6.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감수한다. 7. 자기 잘못이 들통날 경우 동정심에 호소한다. 8.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9.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어린 시절 잔인한 취미가 있었다. 10. 자기 때문에 타인이 받는 고통을 큰 목적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한다. 아이러니하게 위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서평에서 발췌한 겁니다. 오마이뉴스의 정치적 성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문재인이 이번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여기에 문재인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거고요. 문재인의 대답은 이랬어요. 특히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붙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증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초청할 적엔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골라 했을 겁니다. 그나마 우호적인 사람들이요. 이번에 초청된 여러 단체장들 중 심지어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 포함 모든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했고, 그 본인이는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1월 20일 날 청와대 합동기자회견에서 고용이 어려운 것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그러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말을 갖다 굉장히 꼬아서 하죠. 그 한마디로 자기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냥 마지못해 인정하겠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더 그렇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에 한 달하고 더 됐죠. 한 달하고 한 7일, 그러니까 한 40일 가까이 후에 한 말이 만나서 그 자영업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소상공업자, 자영업자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눈꼽만큼 없고 오로지 국회만 탓하는군요. 국회가 일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일을 잘못했더라도 자기가 최저임금 속도, 인상 속도를 조절해 그 잘못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음에도 자기는 그것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후에 국회 탓만 하고 있어요. 이번의 경우 사안이 법정 최저 시급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이 의견이 불거져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지만 두리뭉실한 말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리고 40일 후에 만나가지고 가중시켰다.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기가 뭐 하겠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치가 바로 나와야죠. 생각해보세요. 가게는 그렇게 기다리면 가게들은 진짜 바로바로 쓰러져요. 진짜 이거는 바로 이 비즈니스들은 이제 숨이 넘어가는 단계예요. 마지막 숨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 이런 말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뭐 지시라도 했습니까?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잘 알아봐. 뭐 그런 거 지시도 없었어요. 결국은 말로만 때운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개돼지들은 이렇게 다루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이 인식이 있음을 밝히고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청와대에 불러서 소통한다는 쇼를 한 거예요. 공감하는 척하지만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척하지만 절대 소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고통스러운 걸 잘 알아 라고 미소 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걸 즐기는 연쇄살인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술수가 언제까지 통할까요?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